네, 지금 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출석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 조국 민정수석은 불참했습니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시겠다. 이런 원칙을 잘 받아서 집행했더라면 오늘 아마 떳떳하게 그리고 당연히 나와서 잘된 인사에 대해서 또 자랑도 하시고 성과를 뽐낼 수 있는 전 정부와 전 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에 수한 요구,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던 것은 잘 아실 테고요.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셨는지를 좀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같은 정말로 국회에 책임 있게 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지점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옥신각신했는데 결국은 불출석 사유서 내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 간사가 계속 논쟁을 벌여서 조국 민정수석 나오느냐 상당히 관심 집중됐는데 결국 이 종이 한 장 남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인데요. 지금 보면은 사유는 이렇습니다. 비서실장이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를 하면서 국정 현안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 고려해서 불참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자신이 빠지면 청와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 보기엔 합당한 이유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국정 현안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은 국회 운영에 출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도 국정 현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엄중한 사태가 있다면은 저는 참 의외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여러 인사 실패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해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과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이제 사실상 국회 무시로 간 것은 어느 정도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이나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렇게 출석 안 했잖아요. 이현수 기자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에서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란이 또 한 번 벌어졌는데요.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죠. 권은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었는지 되새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장 바로 1년 전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당시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언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에 전례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여정부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 원내대표 시절에 발언한 내용이었는데 참여정부 때는 여러 번 출석한 사례가 있다. 그때 사례를 들어서 불출석한 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입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를 취재하다 보면 거의 매년 그리고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단골 소재인데요. 여야 의원들도 사실 자리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 여당 측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엄호한다, 두둔한다라고 또 나올 수 있지만 야당 측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이참에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면 작년처럼 국정농단 사건 같은 일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정수석 불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야당의 공세 미리 준비하고 이런 방어 논리까지 세워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색한 거죠. 이제 보면은 저게 저 자의적 기준 아닙니까? 그 최순실 사태 같은 게 다시 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 부르겠다는 건데 그게 다시 나는 걸 상정하는 것도 참 비극이고요. 제 생각엔 지금 어차피 조국 수석이 진짜 그렇다면 그런 책임질 만한 대단한 일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저렇게 이제 자의적 잣대를 세울 일이 아니라 봅니다. 자, 이 위원장 말을 들어보니까 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조국 민정수석 국회에서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비상사태, 최순실 사태 같으면은 거의 뭐 유사 이래로 거의 가장 큰 사건 중에 다시 하나였는데 있으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 사건을 가정해서 그때만 나오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들리는데 자,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얘기인가요? 자, 우선 뭐 비교 대상은 불출석 사유서가 좀 비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가 너무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일단 저희가 세봤습니다. 근데 검찰 우병우 전 수석 사유서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10글자 빼면 그리고 이름 빼면 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건지 형식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거는 우병우 수석 전 수석 사인이 우병우 상당히 정자로 써 있고 조국 수석은 약간 이렇게 흘겨 쓰는 사인이 있어서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예, 많이 되게 눈길이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로 할 때 공직 사회를 얘기하면 항상 전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 케이스를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전례를 따르는 건 똑같은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네.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서 해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왔다는 건 임 비서실장이 해명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어차피 실무자가 해명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게 네. 사실 조국 민정수석 있고 그 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화를 해서 책임을 지고 그 위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가 자기가 어떤 실무상에서 오류로 이런 걸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요. 위에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실무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 관리 책임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임종석 실장이 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서류 보다가 잘못 봤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발 방지에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발 방지에 있어가지고 뭐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 우병우 전 수석과 비교되는 출석을 똑같이 안 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내로남불이하고 보이는 사안이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 음주운전 전력이 좀 있어서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 수석이 과거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청문회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밝혔던 점이 있어서 과거와 지금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위장 전입을 좀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한 언론사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사실 송영무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위장 전입 전력이 있다라고 그런 추정되는 그런 인사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거냐,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들이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젊은 비서실장으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비서실장. 또 이 사람이 또 예고 또 고민을 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